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대학생 홍보대사 6기 고지영입니다. 오늘은 경인교육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프로그램 중 하나인 보듬업 난민교육 멘토링에 참여하고 계신 분과의 인터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뷰 보러 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3학년 올라가는 경인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진준용입니다. 네,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국립대학 육성사업 프로그램인 보듬업 난민교육 멘토링에 참여하셨는데 혹시 참여하시게 된 계기나 동기가 있으실까요? 네. 해를 거듭할수록 교육 현장에는 다양한 환경에 놓인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 난민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교사는 이러한 상황을 읽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경인교육대학교 예비 교사로서 내가 교사의 자질을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 알아보던 중 보듬업 난민교육 멘토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난민 학생의 학습 수준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하고 연구해보고 싶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개인별 지도가 어려워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난민 아동은 더욱이 어려운 교육 현장에 처해 있어 세심한 관찰과 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난민 아동이 기초학습을 갖추고 우리나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작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 정말 뜻깊은 의미가 있네요. 참여하시게 된 계기를 들으니까 저도 막 참여할 걸이라는 생각이 막 들곤 하네요. 그럼 다음 질문인데요. 난민 교육 멘토링에 대해서 이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출입국 외국인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난민 가족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간 비대면으로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을 여름방학에는 1대1, 겨울방학에는 지금 1대2부터 많게는 1대6까지 담당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기준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첫날에 가지고 월화수목금 평일 10시에서 12시 2시간 동안 2주간 진행하였습니다. 겨울방학에는 지금 3주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멘티와 멘토가 협의하여 수업 시작 시간을 조정하거나 수업 시간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와 수학을 가르치되 아동이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재 선택이 자유롭고요. 놀이와 활동 위주의 수업을 위해서 멘토에게 교구 지원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업 이후에는 수업 일지와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요. 멘토와 멘티 모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합니다. 활동 후 멘토에게는 활동비와 졸업 점수인 경인 인성 점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 엄청나게 뭔가 자유로우면서도 체계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듣기로 이 멘토링이 여름방학이랑 겨울방학에 걸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 혹시 그럼 저번 여름방학 때는 어떤 수업을 진행하셨나요? 저는 여름방학 때 수학과 국어 위주로 수업을 진행했고, 수학 과목은 학생이 2학기에 배울 내점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에듀넷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학습 자료를 사용해서 이상, 이하, 초과, 미만, 반올림, 합동,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에듀넷 사이트가 사파도 많고 사진, 동영상, 플래시, 단원평가 문제 등 학습 자료가 많아서 아주 유용합니다. 합동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A4와 과위를 이용하여 프랙탈과 메비우스를 만들어보는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싱커캐드라는 3D 디자인 사이트를 활용하여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를 학습하기도 했습니다. 학기 중 수강한 생활 속의 수학이라는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을 재구성하여 수업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맡은 학생은 5학년이었는데 한국어가 서투른 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국어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는 한국어 교수학습 센터에서 제공하는 유아 대상
사파책을 가지고 수업했습니다. 여러 주제 사파를 보고 등장하는 사람, 직업, 사물, 놀이 등 한국어로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경험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 저랑 같은 수업을 들은 걸로 아는데 그런 강의를 또 새롭게 재구성하셔서 정말 수업을 잘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정말 멋있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종강을 해가지고 겨울방학이 시작되었는데 혹시 지금은 어떤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름방학 때는 학생과 만나는 첫 수업이라 활동적인 수업을 구상하기에는 비교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2주라는 짧은 시간만이 주어져서 라포 형성이 될 쯤에 수업이 딱 끝나버려서 아쉬웠습니다. 이번에는 3주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겨울방학에는 여름방학과 동일한 학생이 매칭되어 다양한 놀이, 활동 위주의 수업을 익숙하게 진행하기에 좋습니다. 학생이 수학 수업을 좋아했기 때문에 여름방학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번에는 6학년 1학기 수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형 단원을 주로 다루어서 문제풀이보다는 학생들이 도형의 특징을 보고 특징을 발견하고 생활 속의 도형을 알아보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에는 한국 전통 민속놀이 세트를 학생의 집에 배송하여 미술 수업도 진행하고 있고 오. 지구와 달 모형을 제작하면서 과학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후 누름꽃 열쇠고리를 만들어 보며 식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고 구글 카드보드를 만들며 빛의 특성, 또 피제 스피너를 제작하여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는 과학 수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국어랑 수학뿐만 아니라 미술이나 과학, 실과 이런 과목들까지 정말 다양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군요.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으로 다다르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의 느낀 점이나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한마디요. 한마디는 아니어도 돼요. 소감 부탁드려요. 뉴스에서 난민 관련 내용을 접하곤 하는데 사실 주변에서 찾아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 한국어가 엄청 서툴고 막 학습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아이들이 난민이든 뭐든 간에 아이들은 아이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만난 학생의 학습 수준은 우리나라 일반 가정의 아동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으며 오히려 음. 수학 이해도는 훨씬 높았던 수준이었습니다. 결국에 난민 아이들이라고 편견해가지고 바라보기보다는 애들은 결국 또래 아이들과 비슷하며 한국어를 잘 못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학습을 위한 환경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을 봤는데 예를 들어 프린터기, 뭐 노트북 이런 게 없다거나 개인 연락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은 교사의 관심과 더불어 제도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비 교사로서 꼭 필요한 것들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역량도 그만큼 많이 기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5점 만점을 했을 때 몇 점을 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당연히 5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 예비 교원으로서 난민 학생의 특성을 알아보며 글로벌 다문화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제가 맡은 학생은 영어를 더 편했기 때문에 수학 수업의 경우로 영어로 진행을 해가지고 참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아울러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코로나 시대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도 있었고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지 연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학생에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가르침과 동시에 학생이 경험했던 다른 나라의 문화를 멘토가 배울 수도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와, 저도 내년에 이 보듬업 난민 교육 멘토링 참가자 모집이 뜨면은 당장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되게 유익하고 예비 교사로서 정말 필수적인 그러한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느껴지네요. 지금까지 인터뷰에 정성스럽게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